늦게 가야지. 자, 여기 모든이라는 것과 어떤이라는 것. 좀 볼게요. 모든과 어떤.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모든. 하면서 마이너스. 그렇죠. 자, 모든이라는 단어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경우에 됐든 간에 그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잘 봐. 모든 일단 문제 풀면 보면서 해보니까 x에 대하여 어떤 px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x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px를 참이라고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를 부정해보자라는 거예요. 부정. 반대되는 경우. 그러면 잘 봐. x에 대하여 이거는 똑같이 나와요. x에 대하여는 똑같이 나오는데 모든이라는 말에 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는다. 그거를 부정하면 모든 사람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지 않는다예요? 그건 아니죠. 왜? 세상에는 정말 많은 특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콜라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는다의 부정이 모든 사람들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뒤에만 맛으로 고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은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어떤이라는 말로 바뀐다라는 거야. 부정을 하면.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모든과 어떤. 그치?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하여 뭐이다? 뭐이다? px가 아니다 되겠죠. px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요. 그치? 됐니? 그럼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는다의 부정은 어떤 사람들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지 않는다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콜라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됐지? 맞죠? 그러면 이게 바로 보시면 모든을 반대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떤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모든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좋아한다. 에 부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한다죠. 그럼 잘 봐. 뭐 이건 되게 삶과 죽음의 뭐 그런 개념인데 나서스도 아니고 롤 끊어 이씨. 자, 이걸 알아들으면 이제 롤하는 친구들인 거죠. 자, 네. 삶과 죽음의 순간. 네.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좋아한다. 의 부정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한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을 만드는 거야. 어떤을 만드는 거고 모든이고 부정이고. 그지? 그럼 모든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러면 부정을 따져봤으니까 자 그럼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참거짓을 구분해보자라는 거죠. 참거짓. 자,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라는 문장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럼 얘는 참이 되려면 예외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 아 이건 좀 그런. 어떤 사람들은 뭐였어? 뭐가 있을까? 콜라에 밥을 말아 먹는다. 아까 그냥 콜라. 오늘 콜라에 밥 말아 먹는 거 말이야. 콜라에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말아 먹는다. 아? 그냥 밥 먹다 콜라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밥을 말아서 먹으면.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사람들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는다. 라는 말은 참이야 것이에요. 참이죠. 왜 참이에요? 먹을 수도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앞이 모든으로 바뀌면 참이야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그럼 왜 거짓이에요?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가 명제에 들어갔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부터 해볼게요. 모든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모든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을 때 참이 될 때와 거짓이 될 때 따져보면 이거를 진리집합 개념으로 따져볼게요. 진리집합 개념으로.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전체가 돼야 되죠.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그럼 여기서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는다. 죽는 사람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전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참입니다. 즉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려면 한 가지에 예외되는 경우도 없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집합이 참인 겁니다. 아 뭐래요? 진리집합이 전체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예외가 하나만 생기면 되니까 진리집합이 뭐가 아닌 거야?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게 부정이 거짓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안 죽은 사람 한 명 찾으면 된다니까? 그럼 진리집합이 전체 사람 전체에서 한 명만 예외되는 경우가 나오면 명제를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뭐가 아니래요? 전체 집합만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약간 국어적인 내용인데 어떤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참이면 진리집합 그 문장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아이들, 뭐 사람들, 뭐 숫자들 이런 게 뭐만 아니면 될까요?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참이야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왜 거짓인 거예요? 그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언제? 진리집합이 뭐인 경우? 그렇죠. 공집합인 경우. 그럼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어떤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성립하면 돼. 그럼 참이야. 알겠니? 하나만 성립하면 돼. 그러면 참인데 그조차 한 명도 없어. 정말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한 명도 없다. 노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럼 뭐야?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짓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요것만 3번 4번은 이게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진리집합 개념을 좀 이용해서 얘기를 좀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죠. 자, 개념적인 걸 먼저 설명을 하고 좀 볼게요. 거의 다 했으니까 22페이지. 그러고 나서 필수 예제 좀 풀게요.
자, 22페이지에 보시면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역이라는 것은 뭐냐? 역이라는 것은, 자, 원래 명제 A를 내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러면은 얘의 역부터 써보면 역은 영어로 리버스죠. 리버스. 뒤집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건 뭐라는 거밖에 없어요? 이걸 뒤집진 않잖아요. 위아래로. 그치? 자, 얘와 얘의 위치를 서로 어떻게 하자? 바꿔주자라는 거죠. 즉 P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정이죠. Q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죠. 그럼 역은 뭐라고 얘기해요?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니? 따라서 역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원래 명제에 대해서 뭐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더라라는 거. 됐니? 네. 자, 이렇게 하면 역명제. 근데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역은 얘잖아. 그럼 반대로 얘의 역은 얘인 거예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의 역명제는 무조건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의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얘는. 서로의 관계.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하면 무조건 2차식은 0, 이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조건. 그건 절대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A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의 역의 관계에 있는 건 뭐야? 얘인 거죠. 그죠? 역의 관계에 있는 거. 됐니? 근데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Q이면 P이다 이렇게 역이잖아요. 근데 P면 R이다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는 뭐 아무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얘랑 얘는 아무 관계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 이 역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명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기준인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가 역인 거죠.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우라는 건 뭐냐면 자, 대우는 뒤집고 나서 각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정결론을. 그래서 not Q이면 not P가 이렇게 써줍니다. not Q면 not P. 그랬을 때 우리는 얘와 얘를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럼 잘 보세요. 얘랑 얘는 대우죠. 얘랑 얘는 역이죠. 얘랑 얘는 뭐예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맞죠? 얘랑 얘는 서로 지금 뭐 역이에요? 아니죠. 대우예요? 아니에요. 얘랑 얘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호가 있어요. 재호의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고 얘는 친구예요.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관계가 생기면 이상한 거지. 개새끼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요거 두 개도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있었어요. 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제의 역, 이, 대우였는데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라는 말이 빠졌어.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둘.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역과 대우를 써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중요해요. 각각. 근데 요게 통틀어서 문제로 잘 나오진 않고요. 자 요거 하나씩 좀 집어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중요한 경우가 언제냐면 이 역관계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역의 관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요거만 메모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우 관계는 어디서 많이 이용하냐면 대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진리값은 참거짓이에요. 참거짓. 자, 참거짓은 항상 가치관입니다. 같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원래 명제가 참이죠. 그럼 대우 명제도 무조건 참이에요. 반대로 얘가 거짓이죠. 그러면 얘도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됐니? 자, 요거 두 개를 가지고요. 그래서 자, 역이라는 관계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할 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요것만 좀 살펴볼 건데 잘 봐.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진리값이 항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대우증명법이라고 해요. 자, 얘를 대우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 자,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왜 같은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진리값이 항상 같냐면, 자, 원래 명제를 내가 A라는 집합으로, A라는 명제가 P면 Q이다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참이래. 그러면 동의어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요거와 똑같은 말은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요거였죠?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알겠지? 한번 봐봐. 자, 요거의 A라는 것의 대우 명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우 명제를 써보면 not Q이면 not P이다죠. 그치? 근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모르는데 잘 봐. 얘를 요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써보면 자, not Q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 써요? 무슨 집합? 이거 부정이잖아. Q의 부정. 그럼 진리집합은 무슨 집합? 여집합. 부정은 무슨 집합? 여집합. 그럼 여기가 Q의 여집합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겠네. 그럼 이거 두 개의 포함관계만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럼 잘 봐.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 참인 거지. 그치? 근데 양쪽에 여집합 붙은 애가 얘잖아? 그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양쪽에 여집합 붙으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부분집합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각각에다가 여집합 붙이면 Q의 여집합 아니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비교해 봤을 때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럼 잘 봐. 얘가 참이니까 얘도 당연히 참인 거야.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진리값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거짓이면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얘도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진리집합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의 진리값 참거짓은 항상 어떻다? 같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거다? 대우증명법이라는 것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참거짓 판정법인데요. 책부터 보겠습니다. 책부터. 자 명제의 역이대우라고 해서 나왔는데 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거. 그거를 이제 역관계에 있다. 서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뒤바뀐 걸 역관계에 있는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역으로 뒤집은 다음에 각각을 부정해주면 각각의 조건을 부정해주면 그 관계를 우리는 대우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다음에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그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거짓이다. 1번, 2번 묶으세요. 괄호 1번, 괄호 2번 묶으세요. 그게 뭡니까? 이 내용이죠.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진리값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 증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어도 그 역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즉 역관계는 얘는 대우와 원래 명제는 진리값이 항상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역관계에서는 진리값은 서로 관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뭐 거짓이라던가 혹은 반드시 참이어야 된다던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일 수도 있고 얘가 참인데 얘가 참일 수도 있고 얘가 거짓인데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인데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되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뭘 이용한다고요? 이따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역관계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중요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명제의 참거짓 판정법 좀 보시게 되면 명제의 참거짓 판정법 괄호 1번 포함관계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대우 명제를 이용한다 뭐 이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발레 이용한다 4번 3단 논법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단 논법은 뭐냐면 자 꼬리 물기라고 써주세요. 3단 논법은 3단 논법은 꼬리 물기예요. 꼬리 물기.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근데 Q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R이다도 참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잘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죠? 근데 Q이면 R이다가 참이죠?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P이면 R이다가 참인 거예요. 알겠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건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이게 대표적인 선단 논법이고 꼬리 물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얘는 대표적인 이제 연역법의 추론이죠. 연역 추론입니다. 연역법. 이거이면 이거고 이거이면 이거니까 이거이면 이걸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선단 논법 가장 대표적인 연역법 추론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꼬리 물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좀 보시면 또는 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읽어 보겠습니다. A 또는 동그라미 이건 집합할 때도 했었습니다. 집합할 때도 또는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집합이 어디였어? 무슨 집합? 합집합. 그렇죠. 합집합이었죠. 합집합이었는데 쌤이 합집합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만 있어도 되고 B에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밑줄. A만 성립할 수도 있고 B만 성립할 수도 있고 A와 B 둘 다 성립할 수도 있다.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그게 뭐다? 또는이라는 표현을 다 포함하고 또는이라는 표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시면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네모쳐 보세요. A는 0 또는 B는 0. 네모. A가 0 또는 B가 0. 바꿔서 얘기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죠. 그치? 아니, 그 세 가지 표현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즉 둘 중 하나만 0인 거죠. 혹은 2번 보시면 A가 0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 B는 0이다. 무슨 얘기예요? B만 0이라는 거죠. 혹은 3번은 뭐예요? 둘 다 0이라는 거죠. 둘 다 0이다. 그러면 세 개 다 합친 게 뭐다? 결국 A는 0 또는 B는 0이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바로 A 곱하기 B가 0이다. 자, A 곱하기 B가 0이다 라는 걸 조건이죠. 이거 조건인데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한번 따져보면 A와 B를 곱했을 때 0이 나와. 그러면은 요거의 진리집합은 뭘까? A가 0, B가 0 이렇게 써도 또는이야 그리고요? 또는 그렇지. 즉 무슨 얘기예요? 둘 중 하나만 0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되니? 근데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거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A는 0이고 A가 0, B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연산 논리기호가 그리고죠. 실수라는 가정하에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어야 된다. 이거 우리 수학원 함등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요거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A도 0.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당연히 AND가 되겠죠. 둘 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0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둘 중 하나만 0이면 되니까. 그래서 얘랑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부정의 관계예요. 맞잖아요. A 곱하기 B가 0이다와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대표적인 그냥 부정이죠. 부정했더니 얘 부정, 얘 부정, 그 다음에 가운데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었네? 그럼 하나 더 배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을 부정하면 뭐예요? 그리고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 자, 대우명제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과 기립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1번, 괄호 2번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교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기립법이 나올 수도 있고 대우증명법이 나올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와.
알겠니?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고1 2학기 중간고사에서 올해도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자 바로 1번 보시게 되면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은 자 뭘 이용한다? 예 2번 동그라미 2번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를 증명할 때 원래 명제를 직접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귀찮을 때가 있어. 귀찮을 때가 있어서 그 귀찮은 거를 어떻게 하자? 대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함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원래 명제의 증명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대우 명제의 증명은 비교적 쉬운 경우 내가 이거 얘기한 거 귀찮은 거 귀찮을 때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은 뭐다? 귀리법의 일종이다 라는 거는 그냥 골라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 써놓으세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같기 때문에 써놔. 거기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에다가 써놨어?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거 볼게요. 귀류법에서 나왔는데 귀류법은 뭐냐면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공리, 정리, 가정 등의 모순이됨을 이끌어냄으로써 명제가 성립함을 단정짓는 증명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요 이렇게 하나 적어봅시다. 이제 증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할 건데 이거는 뭐 자 우리가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증명법. 자 증명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증명 많이 했었죠. 특히 어디서? 도형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도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할 때 그치? 혹은 뭐 있었지? 뭐 닮음 증명할 때 아니면 뭐 평행사변의 성질 증명할 때 그치? 그때 쓰였던 증명법 거의 대부분이 얘예요. 직접 증명법. 자 직접 증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간단합니다. 가정. 문제에서 주어진 가정을 통해서 뭘 이끌어내는 거예요? 결론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끌어내는 거. 말 그대로. 가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결론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하는 거 몇 가지 배웠어요? 3가지 배웠죠? 그죠?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거, 유클리드가 증명한 거, 그 다음에 누구지? 가필드가? 뭐 하여튼 그분이 증명한 거 3가지. 그래서 대표적인 증명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사각형 3개를 이용해서 증명했던 거. 그런 게 대표적인 직접 증명법이에요. 그 명제 구조를 건들지 않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뭡니까?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면 빗변의 제곱의 길이, 백변의 제곱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길이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 그럼 가정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 즉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 그게 결론 아니야. 그거가 같다라는 것만 보여줘서 성립하면 참인 거고 아니면 거짓인 거잖아. 그게 직접 증명법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근데 간접 증명법은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금 썼던 첫 번째 대우 증명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번째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뭐 이걸 따로따로 나누기도 좀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2가지니까 대우 증명법과 귀류법 이 2가지를 보면 되는데 특히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대우 증명법은 아까 했으니까 귀류법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이 결론 부정한 거를 증명했는데 결론을 부정한 게 거짓이면 원래 있던 결론이 뭐가 되니까? 다시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부정한 명제를 증명했는데 그게 거짓이야. 참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돌려말하기 같은 거죠. 너 못생겼어 보다. 너 좀 인기가 뭐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좀 귀찮죠. 그래서 재수없고. 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뭐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런 거. 증명해봐요. 그럼 우리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많이 하냐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를 가지고 증명을 해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면 뭐니까? 유리수죠. 그죠? 그걸 통해서 증명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정말 교과서 예제입니다. 교과서에 어느 교과서에나 다 이런 게 써 있어요. 정석에도 써 있고 심지어. 그지? 가장 대표적인 귀등법 중에 하나야. 알겠어? 그리고 해볼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 해볼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까지 했었고, 그래서 귀등법에다 이거 적어보세요. 대표적인 거보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런 거.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가 끝났고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